시골의 한 여관. 20살의 수연은 그 방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인터폰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납치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족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 폭력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 무서운 것은 폭력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침묵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일이니까 라며 그저 지나가 버리는 사회. 오늘 위시 16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저자 은수연님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책입니다. 수연은 11살이던 시절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부터 대학교 1학년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나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살의 수연. 그날은 친할머니의 생일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의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연의 삶에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였던 수연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 갔습니다. 수연은 몇 번이나 도망쳤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때마다 붙잡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감시는 더 강해졌습니다. 창문에는 방범창이 달렸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수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연은 결국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 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폭력에서 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종로 지하상가의 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배워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수연이 일하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가게로 찾아옵니다. 수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기로 합니다. 수연은 지하상가 한복판에서 있는 힘을 다해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저를 강간한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몇몇은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내 친딸이에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딸이라는 말 한마디가 도와주세요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말합니다. 그날 잠시 멈췄다가 이내 돌아서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살이 된 수연은 시골의 한 여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갇힌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은 방 안에서 인터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저 납치됐어요. 도와주세요. 수연의 수무회가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관 주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여행 차량 운전자가 수연을 경찰서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경찰들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수연을 보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처음으로 믿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삶을 허용하거나 즐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친족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기를 바라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알아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아픔이 자신을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수연은 한 선교사를 만납니다. 파란 눈을 가진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던 기억, 지속적인 성폭력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연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 안에 잠겨있는 것을 풀어야 문이 열리는 걸까? 그리고 수연은 말합니다. 네, 용서하겠습니다. 아빠부터 용서할게요. 이제 잠가두었던 것을 풀겠습니다. 나도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은 말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붙잡혀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연은 마침내 말합니다. 나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간다. 이 책의 제목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입니다. 눈물은 슬픔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빛을 만나면 반짝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그 눈물이 빛을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 열지 못한 문이 하나 있나요? 괜찮습니다. 용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강요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우리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문 밖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묶어두었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